두 번째 사건의 단서 보시죠. 자,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 씨.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채택해 줬다고 하는데 검찰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공판 이후 심신미약 의견서를 제출했고 명재환 측은 교사 측이죠. 판단력 부족 인정 판례가 있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어요. 검찰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범죄다.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교사 측 정신감정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유족들은요 이렇게 반발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감형시도다. 정신병력 있는 것처럼 속일 우려가 있다. 여전히 피해 상황 벗어나고 있는데 감형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 가혹하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감정을 해서 심신미약이 되면은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배 반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원이 받아줬는데. 예,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가법상에 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는 것도 판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나 피해 아버님께서는 이건 2차 가해다. 왜냐하면 저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심신미약을 의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판례는 맞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쪽 판례도 있고 변호인 쪽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명재환의 심리 상태를 감정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감정 결과가 형량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이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군요. 예, 문제는 우리 그 재판관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하늘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고, 근데 범인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누구한테 기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이나 피해 유족 쪽은 상당히 반발하는 거고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형량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고민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뭐 사이코패스 여부라든가 아니면 정신 다른 질환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옛날에 저기 치료감호소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법인이거든요. 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관찰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악한 범인들은 이걸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속일 수 있다. 예, 속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검찰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성문도 50번이나 제출할 정도로 사실은 인식은 명확한데 그러면 오히려 그걸 속여서 혹시 심신미약 감정을 받아내면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일이겠군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인이 된 김하늘 양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